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 내용입니다. 유료 회원에 가입하면 복권 당첨 예상 번호를 제공하겠다. 자사 시스템이 1등과 2등 당첨을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을 갖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건데요. 당연히 허위 광고겠죠. 실제 이렇게 로또 당첨 광고를 올려서 광고비를 챙긴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법무법의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아니, 로또 1등 번호를 알면 자기가 하겠죠. 이 좋은 걸 왜 광고를 할까요? 절대 속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준다고 허위 광고를 올려서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 원을 챙긴 30대 남성.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는데요. 이 남성은 당첨 확률이 높은 추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당첨 번호를 제공했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프로그램에 과학적 근거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홍보 내용에 현혹돼 가입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기 사건을 하다 보면은요, 한 사람도 웃기지만 이거에 또 이렇게 속는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네. 오늘 이걸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네, 이런 거 보시고 웃지 마시고요. 주위에 계신 분들 있으면 꼭 말려주십시오. 네. 좋은 거 있으면요. 자기가 이제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하영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님은 이혼 위기의 부부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부부가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이 잘 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네. 첫 번째로는 이 가치관이 맞아야 됩니다. 이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또 어떤 행동은 하면 되고 어떤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가치관이 잘 맞는 부부들은 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흔치 않지만 또 문제가 발생해도 그 고비를 잘 넘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뭐 크든 작든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보살피면서 그런 분들은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질문을 넘겼는데 우리 김하영 변호사님 아주 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는군요. 여기서 좀 더 깊은 그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 궁금함을 참고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4년 차. 아내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죠. 첫 아이를 가졌지만 유산하게 되면서 아내는 힘들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부부지만 더 이상 아내와 함께 한다는 것이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부부는 어떤 고민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아내에게 신뢰가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요. 아내는 시부모는 본인한테 용돈을 주고 잘해줄 때만 부모님이고 평상시엔 관심도 없죠. 처가는 저희에게 돈 한 푼 보탠 적 없는데 아내는 매달 또 행사마다 처가에 돈을 보냅니다. 처가댁은 모두 노후 준비도 안 된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니 처가댁으로 제가 버는 돈이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점점 더 제가 땀 흘려 번 돈이 처가의 노후 생활비와 병원비로 쓸 일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부모님 생각은 극진하고 제가 돈 문제로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면 저만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이혼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겠죠, 분명.
또 제가 분양받고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장만한 집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혼하며 이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는 정말 1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혼에 협의하지 않으면 제가 이혼 소송을 해야 할까요? 네, 아내와의 신뢰가 깨졌다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남편이 말하는 이혼 사유는 아내가 처가 쪽에 이제 너무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부분이네요. 굉장히 좀 뭔가 불평등하다, 불공평하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김하영 변호사님? 네, 결혼은 이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부모님께 자녀된 도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부모님도 나의 부모님이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내가 남편의 수입을 아내의 부모님에게 지출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리고 지출액의 범위는 얼마가 적정한지가 우리 사연자분의 고민이신데요. 그러게요. 그 범위가 참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안에서 부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출이 적절한 것이냐, 이혼 사유가 되느냐의 문제는 이 각자 부모님께 돈을 드렸다는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액수를 지급하였는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시댁에는 별로 지금 관심이 없다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처가 쪽에 돈을 얼마나 쓰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며느리나 사위들이 인사를 드리는 수준은 이 명절, 생신 때 용돈, 병원비 부담 정도가 되는데요. 이 자신의 급여와 월 지출 규모를 감안해서 자신의 생활과 경제적 상황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수준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월 수입,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을 고려해서 금액의 규모가 정해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월에서 30에서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수준을 크게 뛰어넘어서 부부간의 신뢰를 깨고 배우자를 속이고 또 가정 경제를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는 거액을 송금하거나 배우자를 속이고 대출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이런 형태는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배우자의 동의나 뭐 이제 그 배우자가 인용할 수 있는 거, 배우자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게 좀 기준이 돼야 되는 거겠죠. 네. 네. 처가나 시댁에 드리는 돈 때문에 실제로 이혼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까? 네, 경제적으로 이 안정적인 시댁에 비해서 노후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처갓집 때문에 이 부담감을 느끼시는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이 처가와 시댁 사이 경제적 차이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반대로 부유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는 경우에도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일례로 그 평소에 자신의 연봉 중 상당액을 시댁의 생활비로 주던 남편이 시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고액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네. 남편이 2분의 1, 시어머니 2분의 1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내분께서는 고령의 시어머니가 아파트 대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해당 아파트는 모두 남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사항을 우선 기준으로 판단해서 남편의 2분의 1 지분만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는 사실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부 다 생활비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도 사실은 남편 돈으로 산 거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도 그랬군요. 네.
혼인한 이후에도 부모님과 경제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부 간의 신뢰를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사례자분의 경우에도 이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고충을 조금 더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사연에서는 근데 이제 아내가 어쨌든 직장을 그만두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가사 노동이나 육아 노동을 했기 때문에 기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물론 금전적인 거를 보태지는 않았지만요. 근데 이제 처가에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가 모르는데 이거를 마냥 또 아깝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사연에는 그게 이제 얼마인지가 잘 나타나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이제 처가의 노후 생활비나 병원비로만 다 간다고 생각하니까 금액이 좀 커 보이기는 하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타나지가 않아서 조금 저희가 얼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금액이 이제 많다고 전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은 소송을 해야 하나요? 네, 당사자 간 서로 이혼을 하고자 하면 협의 이혼으로 그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데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내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봤을 때 사연자분께서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아내분이 이제 처가에 돈을 보냈다는 그 사유 자체만 보다는 이제 아내의 평소에 혼인 생활의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사연에서는 남편분께서 아내와 경제적 문제를 논의조차 할 수 없었 만큼 경제적 부담감이 컸던 상황,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면 아내분이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태도, 그리고 경제적 원조에만 관심 있고 시부모님에게 불성실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면 이 시부모님들께서 받으신 부당한 대우 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함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들을 정리하시면 이 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우리 김하영 변호사님 답변 주신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친정에 도움을 줬다는 것만으로 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부부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어졌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부모님과의 관계와 봤을 때 뭔가 부당한 점이 있다는 거. 그로 인해서 신뢰가 깨어졌다는 거.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인이 또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거.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무조건 친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네. 오늘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김하영 변호사님,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스콜피언스의 Always Somewher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